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에 이어서 또 기능들을 처리를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마이바티스를 사용해서 매퍼라는 어노테이션을 달고 쿼리를 동작시키는 부분까지 지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DAO에 XML 파일 하나 만들어서 이 파일이 이 아티클 DAO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인식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설정해주고, 이렇게 쿼리를 날렸을 때 결과도 받아오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런 스크립트 방식으로 동적 SQL 처리하는 것까지 진행을 좀 했는데, 이제 라이트 아티클 건드릴 거예요. 제가 어제 라이트 아티클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얘는 인서트 쿼리가 실행돼야 되는데, 인서트 쿼리를 날렸을 때 결과가 아티클이라는 결과가 돌아올 수 없죠. 근데 얘는 지금 아티클을 리턴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만들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 라이트 아티클이라는 기능을 구현을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얘를 좀 바꿔볼 겁니다. 리턴 타입을 보이드로 갈 거예요. 왜냐? 얘도 스스로 리턴할 게 없는 애니까. 그러면 서비스 쪽도 당연히 이런 게 안 되겠죠? 리턴이. 얘도 보이드로 바꿔주고, 리턴은 빼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 쪽에서 라이트 아티클을 했을 때 뭔가 받아오려고 하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받아올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얘를 일단 빼버릴 거고, 이런 아티클 쓸 수 없으니 에러만 나지 않게 널로 일단 만들어 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손을 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예전에 이거 혹시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이거 알려드린 적 있나요? Last Insert ID.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언급해드린 적이 없었죠? 이 친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MySQL DBMS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예요. 이거 그냥 함수 형태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함수를 select로 지금 불러내고 있어요. 이 결과를 한번 볼까요? 0 나왔어요. 지금 얘를 실행을 시켰더니 결과가 0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아티클 테이블에는 2개의 게시글이 존재하고 있고 2번 글은 지웠으니까 없는 거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그냥 이거를 하나 더 넣을게요. 그럼 지금 추가됐죠? 몇 번 글 추가된 거예요? 4번 글이겠죠? 2번 글이 볐다고 해서 2번 글로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쵸? 오토 인크리먼트가 id 값을 알아서 증가시켜 줄 거니까 4가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얘를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얘 뭐 나왔어요? 4 나왔죠? 자, 이 last insert id라고 하는 이 함수는요, 간단한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얘는 내가 마지막에 실행했던 insert문의 키를 가져와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린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상황을 짚어드리자면, 사실 이 last insert id가 가져오는 값은 가장 최근에 오토 인크리먼트로 증가된 값을 반환해 줍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인설트를 하나 더했던 상황일 때 오토 인크리먼트가 3이었던 애를 4로 증가시켜서 넣었죠. 그래서 실제로 4번 글이 입력이 된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잖아요. 자, 이 값을 반환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설트를 한번 했다.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로 id라는 값을 지정을 해놨고, 그 컬럼이 일시 증가됐겠죠. 그 게시글을 하나 더 썼다. 예를 들어 이렇게 더 썼다. 그럼 얘는 이제 몇 번 글이 되는 거예요? 5번 글로 들어갔겠죠. 자, 얘를 해보면 뭐가 나올까요? 5가 나오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어떤 테이블에 인설트가 됐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DBMS 안에서 가장 지금 방금 이 함수가 실행되기 직전 상황까지 봤을 때 마지막으로 오토 인크리먼트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동 증가된 그 번호를 그냥 반환시켜 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기본 개념인데요, 그것만 가지고 남발하면 사실 위험해요.
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안 돌려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이야 이렇게 돌려준다고 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심플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자, 아티클 테이블이 있고요, 멤버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내가 게시물을 썼어요. 근데 회원가입도 이루어졌대요, 동시에. 이런 겁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지금 뭐 1번 회원이 들어와서 글을 하나 쓴과 동시에, 이렇게 써지는 동시에 B회원이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완료했대요. 그럼 얘도 인설트 됐고 얘도 인설트 됐죠. 이거 가져오면 누구 거 나올 거예요? 애매하죠? 얘도 오토 인크리먼트로 아이디가 증가가 될 거고 얘도 오토 인크리먼트로 아이디가 증가가 될 건데, 이게 서로 다른 회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죠. 그때 얘가 마지막에 오토 인크리먼트로 증가된 값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상한 걸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남발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필요한 시점만 적재적소에 쓰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실제로는 이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걸 써서 게시물을 작성했을 때 내가 방금 작성한 게시물을 다시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줄 거예요. 근데 사실 게시물을 작성한다라는 건요, 그렇게 보여줄 필요는 딱히 없기는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게시판 기능에 만들어져 있는 게시판에 가서 글쓰기 버튼 누르고 들어갔어요.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글쓰기를 해요. 이러고 나서 해당 글을 다시 그대로 바로 보여줘야 되는 경우는 뭐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 같은 걸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얘는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거. 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사실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접목을 시켜서 얘를 디테일하게 한번 까봐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딥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건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트랜잭션을 진짜로 다뤄본 적이 아예 없잖아요. 별거 아니긴 한데 우리가 써본 적도 없는 애니까 그런 걸 해보지는 않을 거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라클에는 이런 거 없어요. 여긴 지금 MySQL이죠. MySQL에만 있는 함수예요. 근데 오라클에 이런 게 왜 없냐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제약사항이 있죠. 오라클에 애초에 그게 없어요. 오라클은, 그러니까 MySQL은 그 PK, 숫자로 지정한 PK에 대해서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제약사항으로 일씩 증가가 되게끔 처리할 수 있죠. 오라클은 애초에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없는 거예요. 왜? 얘는 마지막에 오토 인크리먼트로 증가된 값을 가져와야 되는 애니까. 그럼 오라클은 자동적으로 키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로직이 없을까요? 걔도 있죠. 당연히 있는데 서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라클은 보통 이제 시퀀스 넘버라고 해서 SEQ라고 하는 이 시퀀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뭐 현재 시퀀스 넘버를 가져올 때 current value 이런 걸 쓰기도 하고, 그리고 얘를 자동으로 증가시킬 때 next value 이런 걸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라클을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오라클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면, 이 PK를 다루는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했던 우리가 잘 쓰던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때 강사가 시퀀스 얘기를 했었지 하고 찾아보면 돼요. 요 정도의 키워드를 그냥 안겨드릴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구글링 하면 어차피 정보는 다 나올 거고요. 사용법이 어렵지 않아요.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써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이걸 잘 기억했다가 사용을 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재 상황 같은 상황에서 얘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 코드에다가 지금 컨트롤러에서 to add 메서드를 실행을 해요. 그리고 나면 아티클을 리턴하게끔 되어 있죠. 내가 응답할 거야, 이 메서드 자체가 화면 그릴 거야 라고 달아놨는데 아티클을 리턴해야 돼요. 그럼 어쨌든 지금 추가된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아티클 객체로 받아와야만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write 아티클이라는 애는 스스로 그런 결과값을 가질 수 없는 애였으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렸으니
게시물을 하나 작성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get article by id로 찾으려면 id가 필요해요. 그 id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얘죠. 얘를 날릴 수 있는 메서드를 하나 또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날려줄 거고 얘를 날렸을 때 가져온 id 값을 가지고서 그걸로 get article by id를 통해 다시 한번 아티클 객체를 꺼내오면 돼요.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것도 방법이 일단 여기 이 방법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바로 id 하나를 받아올 겁니다. 근데 이걸 가져오는 쿼리 같은 건 지금 현재 없으니까 아티클 서비스한테 get last insert id 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없으니까 create 해주고, 그럼 이 친구는 여기에 아티클 DAO한테 get last insert id라고 하는 메서드를 또 실행시켜 라고 하면서 얘가 실행된 결과를 넘겨주면 되겠죠? 없으니까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인터페이스에 추석 메서드가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이 친구는 여기다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위에다가 위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elect 쿼리를 날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select 태그 하나 만들어주고요. name은 필요가 없으니 빼주고 여기가 이름이 get last insert id 라고 하는 id를 넣어준 다음 여기서 날려야 되는 쿼리가 select last insert id 함수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XML에서 우리가 쿼리를 작성할 때 만약에 오타가 나도 찾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얘는 그냥 순수한 텍스트처럼 색깔 변화도 없고 똑같잖아요. 그쵸?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다 쓴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애초에 SQL YOJ에서 쓰는 애들은 지금 얘는 함수네? 라는 거 색깔 보고 알죠? 그리고 우리가 소문자로 써도 대문자로 막 치환해주죠.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쿼리문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여기다 가져오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실제로 이 쿼리문 쪽에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잘 안 보이니까. 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가 생각보다 쿼리문이 복잡해지면 상당히 피곤해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여기다 작성한 쿼리를 가지고 여기로 가져와서 여기서 디테일한 수정들을 좀 해준다면 그때는 기본적인 틀은 실수할 일이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실행이 되면은 얘는 어떤 결과를 리턴해요? 그쵸? 그럼 그 데이터는 결국 숫자겠죠. 왜냐면 애초에 제가 여기다가 int 타입으로 id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네를 거쳐서 int를 받아올 수 있게끔 리턴 타입들을 다 int로 매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럼 이 친구가 어차피 숫자 보여줄 거 맞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죠. 이 값을 돌려준대요. 리절트 타입은 뭐가 되면 돼요? 얘는 int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얘는 기본 자료형 타입에 있는 애니까 그냥 넣어줘도 돼요. int를 리턴할 거니까 int를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id를 받아왔을 거예요. 게시글 하나 작성하면 그 다음에 id 받아와 했어요. 그쵸? 그럼 이제 이 id 가지고 이거 날릴 수 있겠네요. get article by id 이거 날려서 아티클 객체 하나 가져오면 이거를 리턴한다. 가능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냥 이거 그대로 가져오자마자 리턴해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굳이 변수에 안 담아도 상관없습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두 애들을 실행하면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 라이트 아티클에 대해서 여기서 정의한 적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인설트문을 아직 안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설트문은 맨 위에다가 그냥 인설트 태그 열어주시고 똑같아요. 사용법은 id 부분에 이 이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쿼리 작성하면 됩니다. insert into article set. 우리 게시물 처음 작성할 때 argdate부터 값 넣어줘야겠죠? argdate 얘는 now 함수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update date 얘도 now 일단 넣어주겠죠? 그리고 title에는 뭐 들어와요? 샵 중괄호.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아온 타이틀 값 넣어줄 거고요. 그럼 하나 더 body. 얘한테는 똑같이 파라미터로 받아온 body. 왜냐? 이런 파라미터들을 얘가 받고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받아주고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갖다가 쓴다. 이러면 인설트 끝난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인설트문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잖아요. 그쵸? 요거까지 만들어 주셔야 제대로 동작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지금 get articles 하면은 게시글은 4개가 나올 텐데 여기다가 to add 해서 이제 파라미터에는 타이틀과 body가 들어가게 될 거니까 타이틀은 테스트, body는 테스트 이렇게 한번 글을 넣어 볼게요. 자, 이걸 엔터를 쳤을 때 to add 라고 하는 이 요청 주소를 빨려 들어와서 얘가 파라미터를 받았을 거고요. 받은 걸 가지고 write 아티클을 합니다. 얘를 하고 결과를 안 남겼어요. 근데 그 밑에서 바로 마지막에 추가된 애 번호 가져와봐. 그래서 담은 다음에 그걸로 아티클 객체 한 번 더 꺼내오는 것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그럼 결국에 화면에는 내가 지금 입력한 테스트라는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시물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이 되세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고 했어요. 그쵸? 자, 얘를 더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줄이는 거냐면 여기서 아이디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얘를 받을 겁니다. 아티클을. write 아티클이 실행되면 아티클 가져와 라고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아티클 넘겨주면 돼요. 그럼 화면을 그릴 거니까. 근데 얘는 리턴하는 애 없잖아요. 어떻게 보여줘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 아티클 리턴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는 그냥 write 아티클 따로 시킨 다음에 여기서 아이디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얘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도. 왜냐면 DAO한테 있는 거 그냥 바로 실행시켜 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아티클 DAO 상태 get last insert id 가져와. 그리고 나서 이 아이디로 리턴해주면 되겠죠. 아티클 DAO 상태 get article by id 이러면 아티클 리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 이런 일을 할 거야? 아니면 서비스에서 할 거야? 이건 선택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 어차피 기능상의 문제는 없을 거니까. 그럼 이 메서드 사라져도 되는 거고. 컨트롤러 문제 없을 거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컨트롤러부터 서비스 DAO를 거칠 때요, 내가 메서드를 만들잖아요. 지금 컨트롤러에서는 호출하는 입장이죠. 서비스에 있는 메서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리턴 타입과 얘가 가지고 있는 리턴 타입이 무조건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DAO는 실제로 얘가 실행됐을 때 보이드를 리턴하고 있으니까 리턴이 없지만 여기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얘 서비스에서는 리턴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실제로 이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이제 이런 걸 한 번도 보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하나는 무조건 이거랑 똑같이 가야 돼. 거기에 틀에 박혀버리면요. 생각보다 코드를 불필요한 코드들도 많이 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넓히고 봐야 됩니다. 얘가 무조건 똑같을 필요는 없다. 얘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거니까 이 일만 제대로 수행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른 일까지 하고 다른 거 리턴해 버리면 얘는 리턴 타임 맞는 거니까. 상황 이해되시죠?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방식을 지금 했는데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아까처럼 다시 보이드로 가긴 할 거예요. 그냥 이래도 된다라는 것만. 이거 테스트 안 해봤죠? 이렇게 해놓고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보죠.
새로 고침했더니 그냥 7번 글이 써져 버렸어요. 문제가 없죠. 실제로 DB에서 7번 글은 들어와 있을 거니까. 시간 보시면 아까랑 조금 다른 현재 시간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능상의 문제는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이런 일 처리를 어디서 할 건데 이것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얘는 돌려놓긴 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러면 일단 인설트까지 완료를 했네요. 이것도 커밋을 하나 남기고요. 화이트 이게 제가 수업하는 중에 한 번씩 생각을 좀 열어야 된다, 넓게 봐야 된다, 자꾸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고정관념이 박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간간히 한 번씩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 얘기긴 합니다. 뭐냐면, 개발자는 이제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자꾸 틀에 박히게 돼요. 생각하는 것들이. 좀 이런 생각이 편협해지는 경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직종 특징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갇혀버리기 시작하면요, 나는 딱 그것까지밖에 못해요. 딱 그 일만 가능해요. 혹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만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뭐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야 돼, 이런 기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열린 생각을 계속하는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기능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자꾸 그 가지수를 생각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는 이제 잠깐 녹화를 멈추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생각이 많이 갇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걸 안 그래 보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의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짜는 코드를 보고서도 저는 이런 방식 되게 괜찮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시는 분들 거 코드를 보다 보면은 이런 방식은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인데 이거 되게 괜찮네, 나도 이런 거를 좀 이제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 이런 방향성도 있구나 라는 거를 한 번씩 또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항상 그런 마인드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게시물 관련돼서는 작성, 리스트, 상세 보기, 수정, 삭제, 웬간한 것들 다 했으니까 이제 회원가입 기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요청은 USR에 멤버에 to join 이라고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이 컨트롤러를 나누는 기준을 제가 뭐 보고 한다 그랬어요? 이 URL 매핑에서 기능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이 요청 매핑 주소. 얘는 아티클 관련된 기능이니까 여기가 아티클이 맞죠. 그리고 얘는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인 거고, 실제로 해야 되는 일, 이 일이 어떤 거 관련, 그리고 그 앞에는 더 큰 테마가 되는 거죠. 유저냐 관리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눈 건데, 제가 지금 요청 주소를 이렇게 드렸어요. 이걸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려면은 컨트롤러가 하나 필요하겠죠. USR 멤버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요청 주소가 들어왔을 때 파라미터로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비밀번호, 그냥 아이디랑 비밀번호라고 치겠습니다. 또 뭘 받을까? 이름, 닉네임, 이메일, 전화번호,
이 정도 받을까요? 파라미터로 이 정도를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파라미터를 받았을 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인설트가 되게끔 해줘야겠죠? 그러려면 뭐가 또 필요해요? 테이블. 테이블이 없으면 DB에 넣을 수가 없는 거니까 멤버라고 하는 이름으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 얘가 가져야 되는 컬럼들은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ID, REG 데이트. 이거는 거의 뭐 기본으로 깔고 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지만, 회원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이 필요한 이유가, REG 데이트는 최초 그 가입 시도했을 때 날짜를 넣어주면 되겠지만, 회원 정보가 바뀌었다, 그리고 그 회원 정보가 바뀐 시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업데이트 데이트 같은 컬럼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멤버 테이블들은 가지고 있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일단 생략을 하고, 네임 컬럼 하나랑 닉네임 컬럼 하나랑, 그다음에 셀, 폰, 넘이라고 하는 전화번호 컬럼 하나랑 이메일까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얘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 컬럼들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 멤버 하나 만들어서 이 기능을 구현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다가 컬럼을 몇 개 더 추가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걸로 만들어서 진행하다가 나중에 테이블 지우고 제 거 가져다가 다시 만드셔도 되는 거고, 상관은 없으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해보시죠. 자, 여러분 일단 쉬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도 시간 좀 더 드릴 거니까 쉴 때는 쉬어가면서 자는 걸로 할게요. 5분부터 다시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